KF-21 필리핀 2조 원대 구매 계약. 필리핀, KF-21 빨리 팔아줘 다 살게. K방산 또 유출 트럼프 무역전쟁 선포. 3일 업계에 따르면 필리핀 군 당국은 최근 열린 하원 예산청문회에서 다목적 전투기 40대 구매 제한을 요청했다. 필리핀은 중거리 미사일과 첨단 전투기로 군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어 한다. 길베르토 테오도로, 길버투 씨, 테오도로 JR,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필리핀이 영토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다목적 전투기 40대를 구매할 계획이라며 필리핀 의회 의원들에게 구매 제한을 요청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입찰자는 수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자금 조달 패키지를 제안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종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필리핀 국방부, DND와 필리핀 공군, PAF는 이전에 사부와 로키드 마틴이 12에서 14대의 전투기 구매 계획에서 최종 후보에 올렸었다. 사부의 JAS-39 그리펜 2, F와 로키드 마틴의 F-16 블록 72분의 70 바이퍼 모델이 입찰에 참여한다. 필리핀 전투기 사업 입찰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다소 항공도 참여한다. KAI의 KF-21, 보라매와 다소의 라팔이 입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KAI는 필리핀의 KF-21과 함께 FA-50을 추가로 제안한 바 있다. 인도 국영 힌두스탄 항공, 과 테자스 전투기도 입찰에 참여한다. 유럽국의 컨소시엄인 유로파이터 컨소티움은 최신 버전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으로 공식 입찰에 나설 계획이다. 경쟁 기종 중에서는 KAI의 FA-50이 우세하다. KAI의 FA-50은 지난 7월 12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현지 시간 호주 다윈기지에서 진행된 연합공중훈련인 피치블랙 24에서 필리핀 공군 전투기로 참가해 공중전 능력을 과시했다. FA-50PH는 상호간 평가를 위해 실시한 도그파이트 훈련에서 태국 왕립공군의 JAS-39 그리펜에 승리했다. 길베르토 테오도로 장관은 전투기 구매에 4천억 페소, 약 9조 5천억 원을 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필리핀은 군 현대화로를 위해 앞으로 최소한 1조 8,940억 필리핀 페소, 약 45조 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2. 종합, 우크라. 모스크바 드론 공격에도 전황 분리. 우크라 동부 요충지 점령 확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전쟁을 그만 끝내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사용 수인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와 타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의 무인기, 드론가 러시아 모스크바주에 날아들어 공항이 마비되고 아파트에 불이 나는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현지 언론은 최소 15대의 드론이 모스크바 주변에서 격추돼 시 외곽의 민간 가옥들의 파편이 추락했으며 모스크바에 있는 4개 공항 중 3개 공항이 일시 폐쇄돼 48대의 항공기가 대체 비행장으로 우회했다고 전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모스크바주 라멘스코에 지구의 고층 아파트가 드론 공격으로 손상됐으며 아파트 11, 12층에서 불이 나 46세 여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입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끝난 후 모스크바주를 포함해 총 9개 주에서 총 144대의 드론을 요격해 제거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드론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서 감행한 역대 최대 규모 드론 공격 중 하나로 꼽히지만 전반적인 전황은 러시아에게 기우는 모습이다. 러시아는 지난 8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노보그로디우카 마을을 점령한 데 이어 10일에는 크라스노호리우카, 흐리호리우카, 보디아네 할리치니우카 등 4개 마을을 추가로 점령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이 이들 마을을 장악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핵심 병참기지인 포크로우스크 장악도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평가다. 노보그로디우카 마을과 포크로우스크의 거리는 12km에 불과하다. 이를 포함해 러시아가 지난 한 달간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영토는 약 1000km, 서울시의 1.6배에 이른다. 무엇보다 전쟁이 2년 6개월째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 내부의 동요가 심상치 않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장기전의 피로 속에 러시아와 협상을 원한다는 목소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싱크탱크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CEIP이 지난 3월 우크라이나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 러시아와 협상해야 하는지를 묻자 찬성이 43%, 반대는 54%였다. 반대가 과반을 넘었으나 적지 않은 수가 러시아와 협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직접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군의 사기 저하도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와 CNN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 포크로우스크에서는 사기가 떨어진 병사들이 진영을 이탈하는 사례가 빈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포크로우스크 전투에 참여한 한 부대 지휘관은 군인들이 모두 탈영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다. 신병들이 이곳에 오면 얼마나 상황이 어려운지 알게 된다. 며 한 차례 진지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은 사람은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지 않는다. 그들은 진지를 떠나거나 전투를 거부하고 군대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 한다. 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올해 첫 4개월 동안 주둔지를 포기하거나 탈영한 혐의로 약 1만 9천 명의 군인에 대한 형사소송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2분기 통계는 나오지 않았으나 최근 전황을 고려하면 수만 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상 시 친러시아계 주민 보호가 가장 중요하며 영토에는 관심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쟁을 일으킨 데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와 타스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9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러걸프협력회의 GCC 전략대화 후 회견에서 휴전 요구와 영토 교환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거듭 말하지만 문제는 영토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라면서 그것은 법률에 의해 유린당하고 지금까지 정치적 공간에 떠도는 어떤 구상에도 명시적으로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합의에 기여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은 이를 개념화하고 실질적인 작업의 일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원적인 원인은 2014년 쿠데타 이후 우크라이나 정권이 친러시아계 주민의 권리를 탄압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어는 교육, 미디어, 예술, 문화, 심지어 일상생활에서도 금지돼 있다.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본질적으로 금지됐다. 주민들은 쿠데타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란 참가자들에게 복종하게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테러리스트로 규정됐다면서 러시아적인 모든 것을 말살하고 추방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러시아 본토 미사일 공격 승인 요구. 바이든 고려 중. 한편 우크라이나는 불리한 전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내부 군수 창고를 공격하는데 서방 지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확전을 우려하며 러시아 본토 내륙 타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서방에서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가 대규모 공격에 나서지 못하도록 발사 지점, 공군기지, 물류거점, 지휘 통제소, 병력 집결소 등 주요 시설을 무력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9일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이 공급되는
상황에 대응해 우크라이나는 테러를 피하기 위해 서방 무기로 미사일을 보관하는 창고를 파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내부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 제한을 완화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AF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우리는 지금 당장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 신부 타격에 찬성하고 있으나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은 확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앞장서면 결국 미국도 따라오리라고 전망했다. 즉,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받아온 미사일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